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나스닥과 S&P 500이라는 주요 지수들이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계속해서 잘 올라오던 부분들이 포인트 되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고점이 높아졌다면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낮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커지거나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S&P 500 같은 주요 지수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과 S&P 500을 이끌어가는 주된 종목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대형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대형 기술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M7이라고 불리는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조정의 흐름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 주도주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대형 자산들 위주로 방향성 혹은 에너지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요일에 다행히도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종가 기준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월요일인 오늘 시장이 에너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가라고 생각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월요일에 꺾여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정의 폭이 51선까지 혹은 이전의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있는 18,700선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5% 가까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매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져가시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월요일에 상방을 향해주는 모습이 종가까지 이어지면서 나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지표로 살펴보게 된다면 MACD가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확산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이 좋지가 않은 것이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D값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D값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하방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방을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상으로도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월요일 기준으로 하방의 음봉이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좋지가 않겠죠. 11선을 바로 맞닿아 있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지지라인 자체가 5,700선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5% 가까운 조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를 고려한다기보다는 관망세로 가는 것이 좋고, 여기에 더해서 추천을 드린다면 우리가 기존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 모아가기 매수는 당분간은 조금 피해가면서 오히려 현금을 조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시절이 하수상하고 환율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하나의 좋은 안전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높은 위치에 넣어서 녹이기보다는 지금은 보유를 해 가시면서 재투자 기회를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갇혀있는 형국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장기 이평 라인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어서 여기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걸 여기서 미리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한쪽으로 올라서는 흐름 혹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을 한다거나 뭐 숏을 한다거나 혹은 롱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하지 마시고 방향성이 정해진 모습을 확인하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두 대형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를 따라서 무조건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 나스닥이나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요 기술주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조정의 위험도 역시 크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처럼 조정폭을 계속 길게 가져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방의 지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형주가 지지를 받을 때 러셀이 이쪽을 상방으로 향해 준다면 이거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에서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밈주식처럼 작은 시총을 가진 종목을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예전에 나왔던 게임스탑 같은 GME 같은 종목이 올라가던 그때의 상황들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소액이나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러셀이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러셀은 하나의 투자 섹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괜찮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이제 대형주나 자산을 살펴본다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봤을 땐 여기에 지지 라인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 라인이 하나의 주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안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전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51선에 수렴하는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움직임에 초입이 될 수가 있고 윗꼬리가 잡혀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 그리고 MACD로 보더라도 이미 추세 진행이 많이 됐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K값이 D값을 하방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 쪽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강조했던 주도주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도주로서 이때부터 강조를 드렸던 상황이고 이후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작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조금은 힘이 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코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지 라인을 확인해 주시면서, 여기에 지지 라인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면서 주봉 기준으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 준다면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1선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딛고 올라선다기보다는 하방의 음봉이 매달리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 역시도 조정을 받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금 난해한 상황이에요. 테슬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와서 에너지 자체를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야 됐고, 저는 이 부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500 돌파를 기대했던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에 올라갔던 양봉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은 투심 자체가 위쪽에서 조금 깨졌다고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고점 부분에서 윗꼬리가 두 번이나 잡히면서 조정을 예견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기술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단기적인 추세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300선까지도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뷰를 바꾸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자, 여기서 저는 돌파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양봉 자체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로 오늘 월요일의 움직임, 그 흐름 자체가 2시간 봉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지금 이 위치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돌리면서 재상승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정 라인 자체를 350까지는 지켜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본다면,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점이 낮아졌다는 부분이에요. 자,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매물대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점을 만약에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뚫어버리게 된다면 물려있던 사람이나 신규 매수한 사람이나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내가 보유를 좀 더 오래 해야겠다, 혹은 올라간 이후에 조금 빠지더라도 그래도 장기 보유를 하면서 내 매물대를 쏟아낸다기보다라는 시장을 지켜보게 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점이 낮아버리게 된다면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 단기적으로 출하될 수 있는 매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래량 자체도 이 구간에서 적게 터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에 매물이 쌓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시 낮추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진 모습이어서, 여기서 상방을 노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들어왔던 이 큰 매물들 자체를 다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고, 단순하게 이평 라인만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 지수들 단기적으로 5% 가까운 조정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이 매물들을 조금 흡수를 해주면서 재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종합을 하자면 12월 중순에 나왔던 이 조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그 반등이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흐름으로 지수와 대형주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인 시장에서 이 부분을 돌려놓으면서 다시 고점을 높이려는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은 조심할 시기라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